소비자들의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제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들이 협업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 대표인 배재대학교 중소기업 컨설팅학과 김진국 교수를 직접 만나 진정한 의미의 협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조합이 상상 이상의 성공을 만들어낸다. 불황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재대학교 중소기업 컨설팅학과 김진국 교수와 함께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협업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경제를 얘기할 때 국가 경제가 위기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일본의 장기 불황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협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불황 속에서 뭔가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어떤 그 생각이 있냐면 한 회사가 아니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야 대단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R&D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부품도 내가 다 만들고 제조하고 심지어 유통 각 장악하면 전 분야를 우리가 다 장악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하는 회사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필패 전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기업들이 왜 그러냐면 물론 혼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업이 작은 기업이건 큰 기업이건 도와드려 다닐 때 소위 말해서 컨설팅 할 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하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예를 들면 저도 MC 좀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MC분과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 시청자들이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이렇게 검은죽죽한 얼굴 보는 것보다 우리 아름다운 MC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시청자가 훨씬 이 가독이나 가청률이 높은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과 남이 잘하는 것을 합쳐서 소비자에게 최고 상품을 한다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기업이 A부터 Z까지 모두 하던 걸 다 분해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뭘까? 전문적인 분야를 꺼내서 키워내고 또 다른 산업을 보고 이거 합치면 좋겠다. 다시 좀 합쳐보고 뭔가 헤쳐 모였다가 다시 모였다가 뭐 이런 과정을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들려요. 제가 맞게 해석한 건가요? 기가 막힌 학생입니다. 제 수업 시간에 있었으면 뭐 A 트리플 플러스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 답이 있거든요. 근데 고객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굉장히 빨리 진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의 요구가 빨리도 하지만 다양하고 그것을 SNS를 통해서 다 표출하거든요. 예전에는 생산자 우위였죠. 생산자가 정보를 다 갖고 있었을 때. 지금은 소비자가 자기들이 다 갖고 있어요. 고객들이. 그리고 요새 애들 얘기도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이렇게 뻥 하려고 하면 뭔가 숨기려고 하거나 애들 말대로 거짓말 하려면 정말 속된 말로 뻥 치는구나 하는 거를 소비자가 먼저 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예, 똑똑하죠. 그리고 그걸 같이 공유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수요자 위주의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요구가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숨을 수도 있고 또 뒤에서 자기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고객의 요구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거를 한 기업이 다 담당해낸다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주 굉장히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그러죠. 그냥 뭐 스마트폰이 뭐 스펙이 좋으면 다 사는. 이제는 거기에 거의 평준화된다면 소비자는 뭘 원하겠어요? 내가 이거를 씀으로 해서 나만이 갖고 있는 뭐 특성을 나타내. 그걸 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스토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디자인에 색깔을 입히고 스토리를 입히고 그러면서 손님들은
난 좀 달라. 난 좀 달라. 듣다 보면 이거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정책, 창조 경제의 거의 뭐 엑기스다, 에센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창조 경제 전도사쯤 된 것 같은데요. 창조 경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개념이 사실은 이렇게 좀 뜬구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창조 무엇을 위한 창조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답은 시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시장에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거였거든요. 창조 경제랑 굉장히 닿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시너지를 하지 않고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자긍심은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는 선생님 참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거란 아니에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 놈은 미래가 있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인간은 사실 그게 놈인데 뭘 모르는지 모르는 친구는 미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소비자를 다가가기 위해서 무엇이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협업의 처음 단추가 열립니다. 교수님,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규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분야 따로 규제가 있을 거고요. 이 분야도 따로 규제가 있을 거예요. 이걸 협업을 하면 뭔가 새로운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아주 제대로 짚어주셨어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스마트폰이건 핸드폰에 혈압계 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예. 네, 헬스케어 개념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전에 방통부고 지금 미래부에 가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의료기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건 등록할 게 아니야. 복지부에 가니까 이건 핸드폰인데 왜 여기 왔어요? 시장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원하는데 소비자는 원하는데 생산자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소비자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에 생산자들이 서비스 제공자들이 노력을 하려면 결국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려면 결정적인 문제가 없으시면 정말 우리 관료 여러분들 또 국회의원들 분들께서 그 가려움들을 긁어주시면 우리 산업들이 뭐 우리가 지금 협업 융합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꽃이 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 저희 이재는 경제가의 공식 질문이에요. 네. 협업을 교수님의 철학을 담아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1+1는 단순한 2가 아니라 2가 아니라 미니멈 4, 5, 4나 5 저는 뭐 10 아니면 그 이상의 100까지도 가능한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걸 시청하시는 모든 젊은이들 또 우리 저와 비슷한 중장년들한테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 같이 서로 인정하고 신뢰할 때 협업이 가능하고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협업하는 젊은이,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세상을 이끌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강단에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사회 곳곳에서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